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4일 오전 7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경쟁에서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대선으로 가는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구조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여론 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평가도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60%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 재창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더구나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죠. 야권이 통합해야 합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한국 선거의 어떤 원칙에서 본다면은 보수가 단결하지 못하면은, 단일로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구도가 있어도 실패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론 구조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탱하는 기반은 호남 40대 그리고 소위 진보층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는 다른 지역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호남은 결속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지방에서도 부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결속이 강화되고 있어요. 즉 호남 대 비호남, 전라도 대 비전라도 쪽으로 이 여론 구조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출신이 원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전 국민의 25%입니다. 그리고 이 경상도가 전 국민의 32% 됩니다. 충청도가 한 16%대요. 그래서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가버리면은 이게 고착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컨대 이낙연 후보 같은 사람이 이기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권에서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낙연 후보를 대체할 만한 비호남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여기에 또 하나 문재인이라는 이 이름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이란 이름으로 득표가 되느냐 간표가 되느냐 할 때 현재는 간표 추세입니다. 이게 바로 여권이 정권 재창출을 앞두고 분열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데이터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6.6%, 지난 11월 23일, 즉 한 달 전에 비해서 7.9%포인트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7.2%포인트가 올라가지고 60.1%가 되었습니다. 즉 60대 37이 된 거죠. 반올림 해가지고 60대 37. 이런 여론 구도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오히려 3.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69.8%가 문재인 잘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잘한다. 반면에 충청권에서는 23.3%포인트나 떨어지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1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즉 충청권이 경상도와 합세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으로 윤석열 총장이 야권 단일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은 충청도와 경상도 표를 한데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령대로 보면은 18세에서 19세를 포함한 20대에서 17.2%포인트나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28.6%입니다. 이 20대의 문재인 지지율이 항상 낮습니다. 어떨 때 보면 60대 이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그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똑같이 공개된 게 있는데, 이거는 RN 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조사한 12월 4주차 지난 21일에서 22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문재인 국정수행 평가가 전주보다도 2.2%포인트 또 떨어져 가지고 35.2%로 최저를 기록을 하고, 부정평가는 2.9%포인트가 올라가지고 59.9. 여기서는 60대 35의 구도입니다. 60대 35의 이 구도에서도, 이 조사에서도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다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유독 전남, 광주, 전북은 5.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62.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갈라지면은 필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 사람이 김대중 씨였습니다. 김대중 씨가 그 구도를 깨지 못하고 8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졌고 9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영삼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97년 선거에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김종필과 손을 잡고 약 3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2002년에 이른바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공약을, 나중에는 이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충청도 표를 상당히 확보함으로써 영남이 밀던 이회창 후보를 약 5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약 50만 표 차이로. 자,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갈 경우에 여권의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야권, 그런 이 구도가 계속 고착이 되면은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가장 책임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낙연 씨는 곤란하다라는 계산이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이 정치적 파장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호남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호남 출신들이 정권 요직에, 특히 검찰에 앉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보면은 거기 호남 사람들이 반 이상이 차지했고 해서 호남 편중 인사가 문제가 될 만한데도 국민의힘은 김종인 씨가 호남 출신인데 이 사람은 호남에 굴종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에 가서 뜬금없이 사과를 하고 마치 국민의힘은 호남 사람들을 위한 봉사기관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경상도에서 지지율이 빠져서 아무리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 그런데 민심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호남 편중 인사에 대한 반발, 그리고 호남 플러스 좌파 연합 정권이라는 데 대한 반발, 그리고 광주 사태를 가지고 너무 호남 사람들을 위해 준다는 데 대한
반발 이런 게 섞여 가지고 점점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이게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면서 동시에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정권 창출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된다. 앞으로 지금 현재의 이 정권은 정치상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방정권 그리고 국회의 의석 분포 그리고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모든 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정권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틈이 생기고 있다. 틈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여론조사가 거듭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호남 문제는 간단합니다. 호남 문제는 공론화해야 합니다. 호남 문제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호남 편중 인사, 하나는 일부 호남의 좌경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론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는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호남과 대한민국과의 관계인데 호남이 대한민국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호남화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은 호남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사실상 호남에서 일어난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식으로 가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가는데 이게 호남 분들에 의해서 그런 반작용이 상당히 조성된 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의 대한민국화냐, 대한민국의 호남화냐, 내후년 두 차례 선거에서 아마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